학교 폭력을 줄이겠다며 만들어진 학폭위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해지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학폭위의 실태를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15명을 시작으로 7일 연속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앞서 광양시가 모든 시민에게 2차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 계획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전날인 9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발생한 데 이어 11일 새벽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전남의 2168번부터 2194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에서 10명, 목포에서 8명, 광양 4명, 순천과 나주, 고흥, 해남, 진도에서 각각 1명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목포 확진자 1명을 제외한 26명은 모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확인됐거나 해외 입국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경로별로 전남 지역 기존 확진자 관련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 지역 확진자 관련이 5명, 해외 유입이 2명, 확인되지 않은 1명 순입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 3일 15명을 시작으로 7일 연속 두 자릿수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외국인 선원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진도군도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오는 2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으로 백신 접종자도 예외 없이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직업소개소는 의무적으로 매주 한 번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로당이나 노인 여가시설, 다중이용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고 어린이집이나 아동보육시설은 오는 15일까지 폐쇄됩니다.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접종을 시작한 지 166일 만이며 1차 접종 누적 인원은 93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중 해남과 강진, 장흥, 고흥 등 10개 군은 접종률 60%를 넘기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2차 접종 완료율은 20.1%로 3분기까지 도민 150만 명 접종, 접종률 81% 달성을 목표로 예방접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입니다. 오랜 싸움에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자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광양시가 정부 지원금 지급에 앞서 전 시민에게 2차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가장 먼저 전 시민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한 광양시. 모든 시민이 1인당 20만 원씩 받았습니다. 당시 1차 긴급재난생활비는 전례 없는 바이러스로 소비가 위축된 시기, 지역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이들이 3명이 다자녀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좀 광양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실제로 광양시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8명이 만족했고 소상공인 매출도 11%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자 광양시는 올해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6월 30일 이전부터 광양시민이라면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이전에 지급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지난해처럼 신분증을 들고 지정된 장소로 가면 신청 즉시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로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체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배부 기간과 장소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4개 권역에 126개소를 운영하였는데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배부 장소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광양읍과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은 24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신청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동별로 신청 요일을 다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외 면과 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부 계획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2차 긴급재난 생활비는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같이 사는 가족의 경우 세대주나 가족 구성원이 대신 받을 수 있고 동거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광양시는 2차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건 아닌 만큼 카드를 지급받을 때도 거리두기와 요일제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정부가 인증한 국제규모 박람회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네,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는 세계 최초인 만큼 그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개최 계획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여수시는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4개월 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된 겁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이어 14년 만에 국제규모 박람회가 또 한 번 열리게 됐습니다. 세계 선박람회가 세계 최초거든요. 인류가 이제 섬 문제를 함께 서로 공유하고 고민하고 또 미래 선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점이고요. 이 기회에 우리 여수를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고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에 대한 사업성 검토 결과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기준값인 1을 크게 상회하는 4.0으로 분석됐습니다. 섬을 가진 국가 30개국 200만여 명이 방문할 전망인데 박람회가 열리는 한 달 동안 고용 창출 효과는 6천여 명, 생산 유발 효과는 4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수시는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섬을 주제로 한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서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섬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최 시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주제를 결정해서 참여 대상 국가가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그리고 포럼을 개최하고 체험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주제를 미리 정해서 연차별로 그 의제를 미리 논의하고 이런 걸 해가려고 합니다.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돌산 진모지구와 섬 곳곳에서 펼쳐지는 여수 세계 선박람회. 살아 숨쉬는 365개 섬을 자원으로 어떤 미래 비전이 제시될지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일선 학교마다 학교 폭력을 줄이겠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즉 학폭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일부 학교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다툼이 법의 테두리에 묶여 부모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하는데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호해지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학폭위의 실태를 현장 점검 360도를 통해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31일 전남 진도의 한 아파트에서 남녀 중학생 2명이 투신했습니다. 숨진 여학생이 남긴 유서엔 지난 6월 초부터 한 달 정도 친구들이 욕설을 퍼붓고 따돌려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이런 사실을 학교에 알렸는데 학폭위의 결정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5명의 가해 사실이 확인됐지만 분리 조치는 하지 않고 서면 사과와 봉사활동 처분만 내린 겁니다. 그게 학폭위에서 특별히 분리 조치해라 그런 내용은 없는데 아기가 그렇게 예를 들면 분리 조치가 다른 방 가고 이런 겁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유족들은 징계가 내려진 뒤 교사들의 관리가 허술해 실망만 안겨줬다는 입장입니다. 학폭이라는 거 결정을 했으면 정말 애기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관리 감독하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매뉴얼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폭위가 열린 직후엔 일부 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가해질 거란 피해 학생의 발언은 협박이라며 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학폭위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학폭위 개최가 확정되면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똑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분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인데도 그야말로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목적이 교육과 선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징계라 이렇게 처벌해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셔서 판단하신 걸로. 학폭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학교에선 지난 5월에도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 사이에서 마치 먹이사슬 같은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A군이 수년에 걸쳐 B군을 괴롭히고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뒤늦게 C군이 B군에게 맞았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각각 달랐습니다. 두 학생 모두 물리적 폭행을 가했는데도 A군에겐 접근 금지와 봉사활동을, B군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학폭위 개최 여부를 심사하는 전담기구의 판단 기준도 모호합니다. A군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B군과 언쟁을 벌였는데도 학폭위는 언어폭력으로 인정해 B군에게 똑같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양측 모두에게 가해자로 낙인찍혔습니다. 때린 거는 1호, 2호, 3호는 교내 봉사 조금 22시간 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처벌이에요. 5년 동안 때린 것도 처분이고 그 말 한마디도 이호 조치를 받은 거고 서로한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학폭위의 처분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교육 현장. 학폭위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애매한 처분과 부모들의 진흙탕 싸움만 남아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전남 지역의 하수도료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가 내놓은 2010년 이후 전라남도 생활물가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2020년 전남의 생활물가지수는 105.76으로 2010년에 비해 13.8%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국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13.4%보다 0.4%포인트 높으며 16개 시도 중 대구와 부산, 서울, 제주에 이어서 5번째, 9개 도지역 중에서는 제주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남의 생활물가지수는 2015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추세인데요. 2020년 생활물가지수 품목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하수도료로 319.5%가 증가했으며 오징어가 185.1%, 담배 83% 순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반면 학교 급식비와 고등학교 납입금은 마이너스 100%의 하락률을 보였으며 유치원 납입금은 마이너스 50.7%, 조제약 마이너스 22.6% 순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양식 어류 폐사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철현 국회의원이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의원은 최근 고수온 집단 폐사가 발생한 여수 화정면 해상 가두리 양식장 현장을 찾아 피해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긴급 대책 수립을 요청한 결과 전남 지역에 추가 예산 8억 원이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수 가망만은 수온이 29도까지 오르며 지난 주말 동안 우럭 137만 마리와 전복 4천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입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진도 우체국 직원들이 집 수리 봉사에 나섰습니다. 진도 우체국은 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성금 400여만 원을 들여 진도읍 수해 가구 2곳을 찾아 도배와 장판을 새로 정비하고 청소에 동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